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여러분은 장애팔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보통 비난할 때 쓰는 비유의 말입니다. 오늘은 장애팔이가 무엇이고 또 장애인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장애팔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에게도 이 채널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서울에 살 때는 지하철에 국어라는 장애인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아마 가끔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앞에 바구니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기의 사연이 담긴 쪽지를 승객들한테 돌렸다가 회수하면서 동정을 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시각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을 몸에 묶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지하철 승객들한테 동정을 얻어 구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기타 껌을 파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이런 분을 만나면은 괜히 좀 무안하고 좀 불편해하죠. 하지만 그 중에 몇몇 승객들은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거나 껌을 사주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장애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구걸을 하는 행위를 우리는 흔히 장애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때문에 같은 장애인들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편견과 선입견을 심어주는데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창인데 동작을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다운증후군 딸을 선거 유세장에 데리고 나와 많은 분들이 아픈 딸을 앞세워 자신의 출세에 이용한다고 비정한 엄마라고 진술만도 못한 엄마라고 나경원 후보를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중에 뇌변변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노래하는 민이라는 채널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16만 3천 명이 넘는 구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뇌변변 장애의 좀 특성상 몸이 좀 꼬여있고 말하기도 굉장히 힘겨운데 노래까지 부르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민희님이 방송을 하면서 자신의 장애가 싫다. 장애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을 했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채널을 운영을 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을 등급으로 나눠서 월정액을 받으면서 수익 창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민희님의 발언과 채널 운영 방식이 장애를 이용해서 장사를 한다고 장애팔이를 한다고 비난하시는 분도 또 역시 계십니다. 심지어는 민희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장애팔이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장애인이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서 회계나 기타 사무 업무를 보면 장애팔이가 아니고 지하철에서 껌을 팔면 장애팔이인 걸까요? 저는 예전에 저의 고정관념을 깨우는 지하철에서 껌 파는 장애인을 만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도 평상시와 같이 지하철에서 껌 파는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그분을 불편해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그 중에는 1,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를 낳는 엄마가 자기에게 1,000원짜리 한 장을 주면서 그 장애인에게 돈을 주라고 교육을 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껌판 장애인은 잠시 멈칫하다가 돌아서려고 하니까 1,000원짜리를 건넸던 승객도 애를 낳는 엄마도 그 껌도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 껌 파는 장애인은 두어 번 껌을 돌려주려고 했지만 한사코 승객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듯이 자상한 표정으로 손짓하면서 껌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껌 파는 장애인분이 이것저것 직업을 가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지하철에서 껌을 파는 장사라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승객들은 껌을 받지도 않고 자신을 불쌍하다는 듯이 1,000원짜리 한 장 내주고 애 교육시킬 목적으로 껌값을 애한테 대신 지불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닥칠 때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껌을 받지 않고 1,000원짜리 한 장 건네주면서 귀찮아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딴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요 이야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나에게 불쌍한 사람은 도와야 된다고 교육을 싶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분은 장사로 나왔다가 구걸하는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지하철에서 껌을 파는 것이 장애팔이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껌을 파는 장사 행위를 하는 것일까요? 나경원 후보가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신의 딸을 데리고 선거 유세에 나와 발언을 시키고 소개한 것이 많은 분들에게 동정을 구하는 비정한 엄마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선거 유세장에는 딸이 엄마를 돕는 것은 선거법상에 아무 문제도 없고 모든 후보가 다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유독 나경원과 딸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딸을 이용해 먹는 비정한 엄마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우리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는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족들은 선거 유세하는 것이 보장된 권리입니다. 노래하는 미니 채널을 운영하는 뇌변변 장애인 미니님도 불편한 모습으로 노래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보답받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찍찍거리면서 아이고 가상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대단하고 용기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니님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팔기 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히려 그분들을 장애팔이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시민활동을 하는 모든 장애인들은 자신의 이 장애 때문에 그 활동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행동이 그 장애와 연관을 지으면 장애팔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장애인들은 자신의 장애 때문에 환경적, 물리적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장애팔이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지하철에서 동정을 구하고 구걸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심양변을 위해서 가족의 장애를 숨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세워서 이용하는 매정한 가족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장애를 역이용해서 수익만을 창출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장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생각과 모든 활동은 장애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장애 당사자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수수성이 없는지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회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지고도 경제활동에 전혀 불편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장애인들한테 장애인팔이를 한다고 이야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팔이를 하는 그분들도 어쩌면은 자신의 삶에 치열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장애팔이로 보냐, 우리들의 시선에 따라서 그들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